모든 건강 이슈 메디인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마약은 사전적 의미로 중추신경계의 작용에 오남용 시 인체에 위해가 되는 약물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필로폰이나 대마 등 위험한 불법약이 있죠. 하지만 흔히 다이어트를 위해 복용하는 식욕 억제제 역시 마약류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약물 오남용 사각지대에 놓인 이 식욕 억제제의 위험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욕 억제제 처방 건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 억제제에 마약 성분이 들어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일명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 과연 얼마나 위험하고 중독성과 위험성은 또 어느 정도나 되는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식욕 억제제, 현재 어떤 약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일명 다이어트 약이라고 불리는 식욕 억제제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마약류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중독성에 대한 인식이 낮고 또 약물 복용만으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그런 포만감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쉽게 살을 뺄 수 있다고 생각해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날씬해지기 위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마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는 건데 현재 복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에 신고된 식욕 억제제 처방자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0개월간 총 116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국민 45명 중 1명꼴로 의료용 마약류 사용 전체 환자 수 대비 7.3% 수준입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105만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50대가 가장 많은데 그중에서도 30대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은 많은 분들의 상당수가 중독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대한민국 의학할리머니 국내 성인 남녀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약물 오남용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 약물로 불리는 식욕 억제제의 중독 또는 의존성을 알고 있다는 응답은 22.5%에 불과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아는 경우도 8.8%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무래도 위험성에 대한 인지율이 낮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복용 기간이라든지 복용 양 등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좀 상당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식욕 억제제 처방은 대부분 4주 이하로 처방됐지만 3개월을 초과해 처방된 건도 9만 건에 달했고 평균 처방 일수는 29일이었습니다. 또 2개소 이상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환자는 17만 명에 달했고 식욕 억제제를 2종 이상 기간이 중첩되도록 처방받은 환자도 11만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임의로 약물 복용량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의사가 처방한 것보다 임의로 양을 늘려서 복용한 경험도 식욕 억제제 복용자는 15%였습니다. 아울러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육박하는 45.9%는 식욕 억제제의 안전한 복용 기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다른 약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좀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라도 그 위험성을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욕 억제제를 잘못 복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식욕 억제제의 성분별로 부작용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종류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복용하는 다이어트 약은 어떻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살 빼는 약은 식욕 억제제와 지방분해 효소 억제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배가 고프지 않거나 부르다고 느껴 음식을 덜 먹게 하는 의약품이고 지방분해 효소 억제제는 지방이 분해돼 몸에 흡수되는 것을 막는 의약품입니다. 네. 자, 그중에 식욕 억제제가 마약류로 구분이 돼 있다는 건데 그러면 식욕 억제제는 어떤 성분이 들어 있습니까?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중추나 말초 흥분 작용으로 식욕을 감소시키며 대사를 촉진합니다. 때문에 칼로리 섭취가 줄고 소모가 늘면서 체중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재미있는 일에 푹 빠져 그 배고픈 줄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네. 식욕 억제제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은 의존성이나 내성 발생 위험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그러니까 마약류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만 처방이 된다면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처방이 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식약처가 마약류 안전관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마약류 식욕 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많이 처방되고 있는 성분인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저용량부터 시작하고 허가 용량 내 4주 이내 단기 처방해야 합니다.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등 이런 부작용 발생 위험성을 고려해 최대 3개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펜터민, 토피라메이트 복합제는 제품 허가 사항의 용법 용량에 따라서 그런 초의 용량으로 14일간 처방하고 14일 이후에는 권장량으로 12주간 처방하고 체중 감량을 확인해서 복용 중단이나 복용량 증량 등 그런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복용한 용량대로 일단은 2주 동안 처방이 내려지고 그 이후는 좀 더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는 얘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단순히 살 빼고 싶다라는 미용 목적만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 아무리 다이어트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기준이 따로 있죠? 기준에 따르면 의사는 식욕 억제제를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되 환자에게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을 알리고 미용 목적으로는 처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국인의 비만 기준인 체질량 지수 BMI 25를 기준으로 그 이상일 때 체중 감량 요법의 보조 요법으로 사용해야 하는데요. 사용하더라도 체중 감량의 1차 목표는 최초 투여 시점 전 체중 대비 체중의 5에서 10% 감량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뚜렷하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자, 식욕 억제제를 오남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신체적인 부작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부작용 중 하나로 심혈관계 이상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는 복용 시에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는데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빨라지며 혈압이 상승한다고 합니다. 식욕 억제제의 복용으로 인해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 등 언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복용해야 합니다. 이게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죠. 예. 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식욕 억제제는 화학적 및 양리학적으로 암페타민류와 연관이 있는 그런 교감신경 작용제이기 때문에 복용 중 우울증과 불안, 불면증 등 기분장애를 유발할 수 있고 우울증 병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재발 위험이 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토피라메이트 포함 제제는 그런 자살 충동이나 자살 행동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우울증이 발생하거나 자살衝動, 비정상적인 변화가 있는지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증상들이 다 무섭네요. 네. 식욕 억제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다 이렇게 신박한 것들만 있습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식욕 억제제를 복용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부작용은 손이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입니다. 또 구토를 할 것처럼 속이 메스꺼려서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호소하는 분들도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부작용들에 비해서 좀 경미하게 들릴 뿐이지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도 그렇게 약한 증상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예,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는 부작용을 동반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좀 안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식욕 억제제 부작용 얘기를 할 때 중독 위험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식욕 억제제를 복용해 본 분들이 하나같이 약을 끊기가 너무나 힘들다고 얘기한다고요? 예. 국내 허가된 식욕 억제제 대부분은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끊지 못한다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식욕 억제제로 인한 약물 의존과 약물 중독은 약을 먹는 양이 계속 증가하거나 조절 실패 경험, 부작용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식욕 억제제는 어떤 점을 유의하면서 복용을 해야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식욕 억제제는 비만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약물 치료에 앞서 그 식사 치료, 운동 치료, 행동 치료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남용 및 의존 가능성을 인지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복용 중단은 발작 가능성이 있으므로 치료를 완전히 중단하기 전 점차적으로 중단하는 것이 이제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 부작용들이 너무 무서워서 좀 궁금한 질문이 있는데요. 혹시나 식욕 억제제에 고위험군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안 되는 사람들 누가 있을까요? 심장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녹내장, 전립선 질환 환자들은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식욕 억제제를 복용하면 좀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하게 흥분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콧물, 코막힘, 가래 등에 사용하는 항히스타민, 에페드린 함유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 알코올이나 다른 약물 남용 병력이 있는 사람, 우울증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식욕 억제제 복용은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식욕 억제제가요, 다이어트 욕심에 무작정 이게 복용을 하다가는 자칫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반드시 적절하게 처방을 받아서 구입을 하고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식욕 억제제는 반드시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처방받아야 합니다. 네. 만약 의사에게 처방받지 않고 SNS나 중고 사이트를 통해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매했다면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펜터민, 로카세린 등은 모두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그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이를 인터넷에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를 구매해 섭취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의사가 또 무분별하게 처방해주는 사례도 지금까지 꽤 상당히 있었던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런 경우에도 혹시 처벌을 받습니까? 네,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조사된 결과 처방 환자 상위 30명은 한 명당 식욕 억제제 1만 개를 12개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통해 식욕 억제제를 처방받거나 가족이나 지인 대신이라고 들러대며 대리 처방을 받는 일이 적지 않은 건데요.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사에게 직접 진찰받지 않은 환자가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고, 예외적으로 환자의 거동이 불가하거나 장기간 동일한 처방을 받았거나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한 경우에만 대리 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이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단지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좀 무분별한 처방은 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환자뿐만이 아니고 의료진 모두 우리 식욕 억제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좀 개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식욕 억제제의 중독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너무나도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이 때문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요. 예, 식약처는 무분별한 처방을 막기 위해 마약류 식욕 억제제 사용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사용 기준을 보면 식욕 억제제는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용이나 의존 가능성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많이 처방되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티프로피온, 마진돌의 경우 허가 용량의 4주 이내에 단기 처방하고 최대 3개월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다른 식욕 억제제와 병용해서는 안 되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사용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안전사용 기준과 함께 사전 알림이, 자발적 보고 제도도 시행하고 있는데요. 사전 알림이는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분석해 마약류를 오남용 처방, 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사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제도이고요. 자발적 보고는 의사가 불가피하게 안전사용 기준을 벗어나거나 마약류를 처방, 투약할 경우 이를 미리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네, 이게요,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문의 지시에 따라서 이 식욕 억제제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요법입니다. 행동, 운동, 식사치료 등이 선행이 되고 나서 필요에 따라서 행해지는 보조요법이라는 사실인 거죠. 운동이라든지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면서 일단은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체중을 감량하려는 노력이 이렇게 다이어트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메디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